안녕하세요. 보수적인 엄마TV의 보마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포르노, 건강한 성욕 해소법인가? 아니면 성범죄의 지름길인가? 입니다. 일단 저는 포르노나 야동이란 말 대신 음란물이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심리학과 교수인 빅터 클라인은 음란물에 중독되는 단계를 4단계로 나눠서 말해주었어요. 1단계, 호기심으로 음란물을 접하게 된다. 2단계,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된다. 3단계, 음란물 내용이 일반적인 성적 행동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무감각 단계가 된다. 4단계, 실제 경험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 모방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엔 호기심으로 음란물을 봤다가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이젠 더 이상 음란물이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현실에서도 따라해보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음란물이 일상적인 성행동으로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음란물을 본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도 아무렇지도 않게 음란물을 보냈더니 그 상대방 친구는 음란물에 노출된 적이 없어서 깜짝 놀라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음란물을 유포한 범죄를 하게 된 거죠. 또 음란물을 보고 나서 학교에 갔더니 같이 공부하며 친구로 지내던 영희가 포르노에 나오던 그 여자 같은 거죠. 미국 시트콤 프렌즈에서 음란물과 현실을 혼동하는 에피소드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연히 조이와 챈들러는 음란물 케이블 채널에 무료 접속을 하게 됩니다. 혹여 무료 접속이 끊어지진 않을까 텔레비전도 끄지 못하는데요. 이때 조이와 챈들러는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지금 은행에 다녀오는 길인데 창구에 정말 섹시한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 그런데 나더러 같이 금고 쪽으로 가자는 말을 안 하더라고. 나도 비슷한 경우를 당했어. 여자 피자 배달원이 배달을 왔는데 나한테 피자를 건네고 돈을 챙기더니 그냥 가버렸어. 뭐? 멋진 아파트네요. 분명히 침실도 굉장히 크겠죠? 같은 말을 안 했단 말이야? 그래, 전혀. 있잖아, 우리 저 포르노를 당장 꺼야 할 것 같아. 챈들러와 조이는 현실 속의 모든 여자가 음란물 속 여자와 똑같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챈들러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음란물을 꺼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한 거죠. 이렇게 음란물과 현실이 혼동되다가 음란물을 따라오고 싶은 마음이 들고 실제로 모방하게 되는 거죠. 음란물을 모방하는 걸 뭐라고 부를까요? 네, 바로 성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음란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방법으로 성욕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음란물은 좋은 거라고요. 심지어 청소년 때 음란물을 보며 자위하면 건강하게 성욕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하지요. 하지만 보면 볼수록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는 게 바로 이 음란물인 것입니다. 실제로 2012년 5월 행정안전부에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전국 청소년 12,25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인물 이용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음란물을 본 적 있는 청소년 39.5% 중 충격을 받았다,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던 반면 또 성적 흥분을 느꼈다, 따라하고 싶었다, 변태적인 장면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됐다, 이성 친구를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 충동을 느꼈다, 몰카 촬영을 해봤다 등 위험한 반응도 있었습니다. 음란물을 본 청소년이 100명 중 40명 정도라면 그중 2%인 0.8명은 성범죄를 실제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100명이었을 때 0.8명인 거지 1000명이면 8명이 되는 거죠.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범죄자 중에서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던 사람이 많았다고 해요. 음란물을 통해 성욕이 해소된다면 현실에서는 성행동을 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요? 그러나 음란물을 볼 때 성욕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증가되고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사실. 오늘의 결론은요. 음란물은 성범죄의 지름길일 뿐 성욕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